Previously. 대표들 만나러 다니실 때 폴더 인사하셔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원래 제가 그렇게 인사해요. 거의 90도로 숙여버리니까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영혼 없는 인사네. 이준석 대표님 뵈러 갈 때는 거의 맞절했어요. 맞절. 존중의 뜻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청와대 생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세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또 이번에 들어가 보시니까 청와대가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때는 민주화된 이후긴 합니다만 그래도 권위주의의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본관에 직무를 봤거든요. 지금 아예 이제 이쪽 비서동으로 비서실로 나와 계시거든요. 거기서 직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본관에 한번 가려면요. 차 타고 가야 돼. 경호실 허락을 받아야 가요. 오. 그리고 뭐 수석급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그 밑에 사람들은 아예 뭐 1년 내내 가도 대통령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그럼 못 보신 거예요? 딱 한 번 봤어요. 언제요? 직원들 밥 사줄 때 돌아가면 줄 섰다 이렇게 악수 한번. 그때는 4급 행정관이었거든요. 돌아가는 걸 아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일 대통령을 만나. 그래서 매일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고 또 책임감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뭐 완전 천양지 차이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직원들이요. 청와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산책해요. 그때는 그 안에서만 비서동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라 그랬거든요. 딴 데 얼씬도 못 하겠어요. 그 경내 산책도 못 했어요? 못했죠. 지금은 본관이고 어디고 이거 출입증만 있으면 다 돌아다녀요. 엄청 민주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달라도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지만 정계 입문한 다음에 민주당의 김한길 전 대표 보좌관 지내셨어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의 전략 브레인을 지냈다.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셨어요. 그래서 비주류라고 분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알았네. 그 궤적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삐딱한 뭐가 좀 있어요.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주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고 약간 제가 삐딱하게 보는 게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대세를 잘 못 타요. 주류가 잘 못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주류든 비주류든 저는 별로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안희정 지사 선거할 때는 재밌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거고 어대문이었잖아. 어대문. 문재인 후보가 될 줄 알고도 안희정 그거 모르면 제가 지사를 뭐 지지한 거예요. 어차피 되는 거고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나라 가보면 힘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복지국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서로 세력들끼리 타협해서 만든 게 복지국가예요. 그게 정치다. 그럼 그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장을 안희정 지사가 했고 제가 동의를 해서 성부는 뻔한 건데 그래도 이건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재밌게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저를 영입하신 분이 문재인 당시 대표인데 선거를 못 도와드린 거에 대한 미안함은 한편으로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안 도와준 죄로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문 비주류라고 그런 전력 때문에 진문. 진문? 숨어있던 진문. 진문? 네. 진짜 친문? 숨어있던. 암약하던. 그러니까 사람 이름 성에다가 붙여서 그 사람과 친하냐 뭐 안 친하냐 가지고 어떤 다른 정치인의 정체성을 분류하는 거는 전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생각 있고 뭐 입법안을 낸 것도 있고 살아온 길이 있는데 친문? 비문? 그거 하나 딱 집어치면 모든 게 규정되는 나는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문이시라면서요. 그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렇지. 만문. 늦게 철든 친문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대 때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셨는데 원래 2012년 총선 때 그때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는 서류심사 때 떨어져가지고 면접도 못 보셨다고. 아예 컷오프 됐죠.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떨어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1차는 붙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나마 면접은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전화해서 면접 언제예요? 그래서 야 면접 아직 연락 없던데 이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동안 말 안 하더니 그럼 안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안 됐대.
그래서 혼자 시끄러고 말았죠. 뭐. 저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아, 그러세요? 청와대 수석도 삼수하고. 한 번에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야, 뭐 놀면 뭐하니 방송이나 해라. 그래서 제가 제 주제에 무슨 방송입니까?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방송길로 들어와서 간 거예요. 마침 그때 종편이 이제 정치 프로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뭐 어떻게 잘 됐죠, 그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평론가로 전성기를 달리셨는데 그렇게 평론가로 정치를 평론하시다가 막상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직접 정치를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옛날 허구현 씨가 해설하다 감독했잖아요. 오. 실패했거든요. 얼마 못했어요. 저도 해설하다가 가보니 네. 해설하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훈수를 얼마나 많이 뒀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가더니 뭐 존재감도 없고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훨씬 어렵더라고요. 근데 상임위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관점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울하게 지내는데 제가 그때 의원회관에 구청이었거든요. 이제 유승민 대표도 구청에 있었어요. 한 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뭐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 예, 재미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유승민 의원님? 저도 그랬습니다. 초선 때. 예, 저도 그랬는데 뭔가 재미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해야지 투덜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기억이 오래 남아있어요. 그저 유승민 대표를 좋아해요. 사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기왕에 됐고 임기가 4년인데 내가 뭐 투덜대고 있을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더 이제 부지런히 뭔가 붙들고 하자라고 한 게 첫해 이제 탄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당 되고 나서 국정감사를 했을 때는 제가 혼자 진짜 하드캐리했어요. 근데 국방이 이제 국정감사 했으니 그때 국방이 죽어났죠, 저 때문에. 국방부는.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박지원 의원이 타더니 야, 국감은 니 혼자 하드캐리하냐? 니 혼자 다 해먹냐? 막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좀 하네 이런 소리 뭐 좀 열심히 하네. 그런 소리 들어서 평론은 그냥 이렇게 해설만 하면 되지만 정치는 이제 자기만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훨씬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법사위로 바뀌었잖아요. 과방위를 거쳐서 법사위로 갔죠. 제가 참 선택을 잘못해요. 갔는데 윤석열 청문회, 조국 청문회. 법사위를 안 가셨으면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안 하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긴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쪽팔렸어요. 당시 이제 국감이 있었는데 그때 조국 건이 이제 터졌어요. 뭐 조국 전 장관 건이 국정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인데 앉자마자 첫 질자부터 그거 갖고 싸워요. 서로 막 삿대질하고 막 고성 지르고 싸워요. 이쪽 공무원들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표정이 제 눈에는 저거 진짜 한심하다. 사퇴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하고 나랑 일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들은 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제 사무실 가가지고 사퇴 의견을 썼어요. 바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조국 전 장관을 혼자 보내는 게 참 짠하다. 짠했죠. 실제로 그건 제 마음이고 제가 더 멋있으려 하면 그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우아하게 던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 마음이 짠하고 저는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이 책임져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에게 가해진 사회적 지탄 또 검찰의 수사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라는 거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한 잘못에 비해서 과하다. 훨씬 과했죠. 거의 이 대역죄인을 만들었잖아요. 거의 매국노도 그렇게 아마 공격은 안 했을 텐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사회적 광기, 정치적 광기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사무실 가서 이제 쳐가지고 사퇴 의견을 쳐서 보좌관 들어오라 그래서 한번 봐. 그랬더니 우리 보좌관도 이상한 친구예요. 좋은데요? 그 사퇴의 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586 세대 물러나야 된다. 국회의원의 연령대 세대별로 나눠보면 50대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상당수는 세대로 보면 이런 586 세대로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추 한 20, 30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월로 보면 많이 한 거죠. 그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다면서요, 근데. 예, 불편해 했죠. 나가면 혼자 나가지 왜 반사까지 그러고 나가지.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들 개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세대로 놓고 보면 밑에 세대, 더 연령대가 어린 세대들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대표성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교정을 해주는 게 맞다. 제가 출마할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문제가 못했죠. 어쨌든 용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세대로 보면 져야 될 부담이 좀 있고 그러면 좀 자리를 좀 이제 물려줄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방송 대표작을 꼽으라면 그래도 뭐니 해도 JTBC의 썰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라고 쫓아 보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돈에 제가 유혹을 당했죠. 유명한 사람들은 한 번씩 다 해본다는 나무위키 팩트체크.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이철이의 무정 논리를 써서 돌파하는 게 습관이다. 인정 못합니다. 토론은 제가 잘한대요. 제가 무죄이라서 그러겠죠.